자, 시장에 이제 한시름 좀 났어요. 한시름 났다라는 거는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약세를 띄워왔고 추가적으로 또 약세를 오늘도 띄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 사실상 그 니케이 지수 대비해서도 약세를 띄었거든요. 지금은 아시아 증시 끝나고 나서는 미국 쪽의 흐름이 이렇게 다시 강보합으로 돌렸어요. 의미 없어요. 1% 하루에 1% 등락범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1% 등락범위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선물 하한가 5%까지도 나왔었죠, 리먼 때. 예. 지금의 이런 등락범위 의미 없고 1% 이상의 등락이 나올 때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발생됐나? 뭐 그 정도 해석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점이 2482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1%대하고도 중반 이상을 일본보다 더 밀렸었어요. 일본도 뭐 낙폭을 1% 가까이 줄이고 끝나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장중 하락폭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잘 돌려놓고 마감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보셔야 돼요. 뭘 놓고 보셔야 되냐면 일단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 시황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의 약세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계속 놓고 보자라는 기준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글로벌 증시하고 연동돼야 되는데 이 연동 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그동안은 미국이 제일 강하게 흘러왔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게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전부 다 보시면. 근데 이번에는 미국까지도 초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초약세예요. 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은 해소될 수 있다. 빠르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그리고 업황 개선 그 부분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인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많이 힘겨운 종목군들도 매집 범위 설정돼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 예를 들면은 요 기준에 그나마도 하이닉스 현대차 요 부분의 비중이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 이제 굉장히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이쪽에 반등 탄력이 좀 빠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되면 이제 IT 쪽만 거의 40%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40%, 38%, 40% 가까이가 일단은 보여지는 IT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여기 이제 뭐 이수펜타시스도 어찌 보면 IT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여기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의 흐름은 실적 그리고 업황 개선 그리고 수급까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IT 비중이 지금 40%가 넘으시고 자동차 쪽이 18.8에 이제 성우 하이텍이 너무 많이 미끄러졌는데 일단은 이제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가지고 계신 그 설정 범위의 기준은 환급성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리먼 터질 때나 코로나19 때처럼의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라도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의 흐름이 더더욱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흐름이.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리먼이나 뭐 코로나19까지 우려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압축을 하거나 옆에보다 뭐 이들이 들빠져서 다행스럽다 이런 해석까지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변동성 부분이
시장은 5%대 하락이 나왔는데 종목군들의 낙폭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또 현대인프라코어도 이번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이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제 제가 더 기준을 잡아서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떤 기준이냐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뭐 시가총액이 극대용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50% 가까이 밀렸다가 일부 반등 나온 거죠 지금. 무조건적으로 뭐 시가총액이 높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실적 그리고 업황 개선이 뒷받침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 업종군, 그게 이제 지금 박스를 쳐드리는 업종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 이상이 이제 그쪽으로 설정돼 있고 과매도 권역 놓여져 있는 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LG화학도 이틀 만에 20%씩 4월 10일, 11일 날 이틀 만에 20%씩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11%씩 올라왔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얘가 느리고 다른 종목이 빠를 것이다. 이거는 예단할 수 없어요. 뭐 내일 당장이라도 2차 전지에서 오늘 오른 2차 전지가 쉬고 다른 쪽의 흐름 뭐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뭐 LG화학 이쪽이 오히려 내일 더 강할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은 묶음으로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대비 LG화학이 월등히 빠져서 그것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누가 먼저 움직인다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주력 포트폴리오는 그만큼의 실적 업황 개선 수급까지 이제 다 들여다보고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변동성 종목에 있어서 변동성만을 놓고 들어간 종목,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업체잖아요. 누구나가 다 아는 기업이고. 근데 이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실적이 뭐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터졌다가 거래가 원등이 둔화되고 수급은 일부 아름아름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 치고 들어올릴지를 좀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범위의 지금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었던 중국 관련주들 오늘 이제 이 종목군들 수급을 볼 거예요. 이쪽으로 좀 진입을 한 거고 어제 기준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기준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도 종가 기준에서는 아쉽지만 전일 대비해서 항상 보자 그랬어요. 전일 대비해서 놓고 보시면 뭐 오늘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도 어차피 편입 강도를 들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늘 장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줬다라는 거죠. 또 수급도 역시 보겠습니다만 수급도 종가까지 저렇게 형성이 됐다면 나쁘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뭐 여기서 묶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비중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1% 미만 싹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기준에서 변동성 신호가 나오는 쪽으로 묶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 미만인 요 종목군들은 내일 기준에 일단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할 수 있는 쪽에 있는지를 고민을 우리가 내일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세 종목이 동신세미캠의 대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세 종목 중에 내일 봐서 뭐 변동성이 좀 더 빠를 종목으로 압축의 기준을 뭐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종목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범위에서 굳이 움직이지 않고 뭐 수익 창출해내고 나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일단은 오늘을 만약에 어제도 뭐 어제 기준에서는 어제가 바닥이길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바닥이 되고 뭐 미국장이죠. 미국장이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은 그 기준에서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또 유럽 증시도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준에 거래를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왕이면 수급까지 들어오는 쪽 그쪽 위주로 조금씩 종목을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주력의 기준은 이제 어디까지 놓고 볼 거냐의 설정 범위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기준이고요. 다만 이제 만에 하나라도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은데, 예?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은데 현금 비중이 없다. 그러면 이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부터 건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하고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정중앙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장중에 계속 보실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응? 그럼 저라면 내일 요 물량을 5%, 11%, 12% 되겠네요. 이거 다 팔면 예를 들어서 저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팔아버립니다. 내일 싹 다 팔고 이 중에서 내일 거래가 터지는 종목 예를 들면 오늘의 연장선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거래가 터졌다. 한미반도체는 거래 안 터졌잖아요. 호텔신라 안 터졌잖아요. 주성엔지니어링도 주가는 올라갔지만 거래는 제한적이죠. 전체 시장 기준에. 여기서 전체 시장 기준에 지금 거래되면 터진 건 얘 하나죠 지금. 그럼 내일 만약에 거래가 얘가 터지고 양봉이다. 어? 그러면 얘를 잘라서 옮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얘네가 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라면 매매가 원활하시잖아요. 정중앙 선생님은. 싹 자르는 거예요 다. 손실이든 수익이든 싹 자르는 거예요. 싹 잘라서 내일 나오는 종목. 최근처럼 종목이 잘 안 나온다. 우린 2차전지 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뭐 1시 기준에 놓고 봐야 될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종목이 13시 1300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억지로 맞춰갈 필요는 없어요. 응? 근데 만약에 내일 개장초부터 거래 터진 쪽이 있고 집중되는 쪽이 있고 또 그거를 잘 못 잡아내시는데 윤정두가 그 기준에서 매매 사인을 좀 강도 있게 드려요. 실패가 되더라도 이 종목군들에서 저라면 요 종목군들에서 특히 이제 비중이 낮은 쪽부터 일단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A라는 종목이 나와서 이 안에서 나왔든 별도로 나왔든 싹 정리하시고 A라는 종목으로 분할 매수 뭐 2번 그렇게 해서 진입해서 마감에 또 싹 정리하고 그 기준이 조금씩 그 손에 익으셔야만 뭐 변동성 매매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거죠. 내일 기준에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그럼 내일 만약에 매수 신호 나오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얘네 일단 거래가 없으니 싹 정리하시죠. 정리하시고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강도가 더 세지고 뭐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60만 주 이상 33,000원 넘길 때 60만 주 이상 더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기준에서는 중간에 이제 뭐 무슨 그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 때라든가 뭐 25일 날의 기준에서처럼 또 그 이전의 흐름처럼 특정 종목군에서 굉장한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뭐 계속 강세를 띈다. 그러면서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좀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나는 뭐 매매를 했다가 뭐 가게도 봐야 되고 이러신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근데 한번 싹 그 리셋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기준이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기준 그 정도 수준에서 대처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저한테도 이렇게 스팸이 많이 오냐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하시는 분도 자기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소리는 젊은 분들이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수급 전체적으로 보고 뭐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대금 아까 좀 봤었고 프로그램 쪽 수급 봤었는데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LG전자. 이 친구들을 볼 때는 대형주를 볼 때는 매수와 매도 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순매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 LG전자가 개인이 사서 반등 나서 이런 그 기준보다는 80만 주의 외국인 간의 관여도가 40만 주예요. 80만 주 중에 외국인 간 관여도가 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반 가까이가 메이저의 흐름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좀 넘겨졌다 해도 그러니까 메이저의 방향성대로 주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눌리고 끝났더라도 눌리고 끝나도 신성델타테크는 어떨까요? 매도와 매수. 그러니까 순매수가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120만 주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5% 맞나요? 130만 주 5%? 관여도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의 이 15% 미만입니다. 개별주들 기준은.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어찌됐건 우리 것만 놓고 보면 되는데 삼성전기, LG화학도 좀 수급이 좀 빠르게 개선되어 주기를.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일단 뭐 기본적인 시장 그 지수 반발력 속에서의 종목군 반발력 보고 그때 조금 전에 정중앙 선생님 거래대금 없는 쪽에서 정리해서 뭐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종목 비중이 12%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서 잘라내서 뭐 12%를 다 안 잘라도 상관은 없겠죠. 만약에 5%다면 5% 잘라내서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성화이텍. 오늘은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를 했네요. 일단은 기관 쪽 계속 매도를 했던 기관 쪽의 수급 개선폭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한미반도체 프로그램 수급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뭐 기관 쪽에서 일부라도 들어와서 이틀 동안에 한 1%는 잘 안 되겠네요. 70만 주, 78만 주, 80만 주 조금 안 되네요. 0.8% 수준. 그 정도 들어오면서 이 거래일 동안에 3,000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6, 7%, 1% 들어오면서 6, 7%면은 뭐 제한적인 변동성이죠. 뭐 시장 흐름까지 감안해서 내일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탄력적으로 시초가부터 해서 좀 나와주기를.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기간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이 좀 많았죠. 근데 이쪽도 이렇게 되면은 쌍끌이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매집이 돼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거는 유통 물량이 감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매집이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돌려질 때. 그래서 뭐 지금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힘겹게 남다만 52주 고가가 29,900원이란 말이에요. 3만 원이라고 잡고 20%의 등락 범위가 주간 단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락 범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은 있더라도 수익 구조로 돌리는데 좀 빠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꺾일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매집주들은 이제 이게 좀 가파르게 앞점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이 나오죠. 이런 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뭐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이렇게 거래가 없이 뉘어져 있을 경우 거래 터트리면 이제 좀 빠르게 돌려지는 모습들. 그게 이제 매집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눌려 내려갈 때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군들까지 발생이 돼요. 추후에는.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IT 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부 가장 먼저 가격 반발력을 좀 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 대비 외국인들 쪽에 자체적인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매도가 140만 주, 프로그램 대부분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매도, 그리고 매수가 160만 주대.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관들 쪽.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프로그램은 외국계 위주인데 글쎄요, 뭐 오늘은 뭐 기관들이 거기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가 매수 관여도가 외국 기관이란 말이에요. 200만 주 이상이. 대략적으로 뭐 15% 이상 20%가 조금 안 되는 수준? 그 정도로 한 18%니까요. 그 정도로 개인들의 움직임보다는 외국 기관 쪽에
흐름에 연동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서. 근데 뭐 어제처럼의 흐름은 아니고 장악형의 기준에 주봉 단위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왕이면 이제 조금 더 세게 돌려놔주면 제일 좋겠고 내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거래 터트리고 움직인다면 앞전 고점 넘기는 데에 대한 그 힘의 강도는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수급 범위가 다시금 일부라도 개선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꼬리 부분들을 몸통으로 조금씩 감싸안고 있는데 내일만 뭐 전체적인 장이 조금만 개선돼도 그럼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세가 종가 기준으로 충분합니다. 놓고 보시고 영풍재즈가 하여간에 좀 잘 잡아드려야 되는데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기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그 들여다보는 기준.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360만 주인데 오늘도 아마 투자주의가 지정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4시 정도 됐는데 좀 이따 뭐 지정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그 오늘 거래 보시면은 창구가요. 지금 어이가 없죠. 뭐 키움 쪽 하나의 창구에서만 나머지는 뭐 400만 주에 다 만주 단위. 예? 매수 기준에도 다 만주 단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제 뭐 쥐고 있다라는 거죠.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일단 그래서 영풍재질 부분도 쉽지는 않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다시금 돌려질 때 과연 진짜 5만 원을 못 넘길 흐름이냐 그거 부분 좀 놓고 보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수급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누적적인 수급이 그렇게 뭐 월등했던 쪽도 아니고 5만 원을 돌릴 거냐를 놓고 보면서 5만 원 공방 나올 때 거래가 없으면 좀 정리. 그리고 그때는 좀 빠르게 저도 문자를 뭐 놓쳤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5만 원 위쪽에 사거래나 있었잖아요. 그럴 때 좀 빠르게 대처를 해드릴 수 있도록 더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2만 원이 일단 이탈돼 버리고 말았는데 내일 기준은 내일 적정 기준 마지노선 설정을 해놓고 대처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장의 반등이 이제 세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 반등폭 보고 나서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신라 기준에서도 기관들 쪽의 수급이 외국인들에서의 매수가 조금만 살아나 주면 저 수급이 충분하게 시세 분출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도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 대금. 앞부분에 이제 주봉까지 계속 놓고 보면서 일봉 이렇게 거래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가 좀 낭패를 본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도 중국 관련주들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라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놓고 보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뭐 적지 않은 물량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봉으로는 거래가 사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5MA, 20MA 넘기는 흐름인데 일봉으로는 굉장히 급감을 했죠. 조금은 이제 확인하면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강세 기준이냐, 또 하나는요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강세 기준이냐.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그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냐, 아니면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냐. 그 정도만 놓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종목의 종목 수를 조금 줄이고자 했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뱅크, 롯데관광개발 이 세 종목 줄이고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한 종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두 종목분이 못 줄인 상태가 됐고요. 나머지 쪽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 반발력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기준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 정례 기준이든 아니면 세게 움직이면 뭐 차익 실현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부분 이제 막 진입이 됐는데 글쎄 뭐 우리 종목 쪽에 뭐 이스베타시스도 12만 9천 주의 매수 전량을 마지막에 넣어놨네요. 수급이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래로 따지면 더 큰 수급이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고점 찍을 때 60만 주까지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에서라도 세게 좀 들어 올려서 내일 오늘 차익 실현 안 한 부분이 내일 다시금 고점을 넘겨서 더 큰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되어 주기를. 마찬가지 뭐 체결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험할 수도 있어서 체결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간의 거래 다 보고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그 얘기가 아니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개장주에 싹 정리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개장주부터 뭐 너무 저도 흥분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봤더니 뭐 시장도 긍정적이고 뭐 갭상승도 적정한 상태에 봤더니 수급도 들어오는데 거기서 좀 시초가에서 맴돌다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탄력을 좀 주고 거래대금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형성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데 종목이 없으시잖아요. 그 현금이. 그럼 주력 포트에 넣는 쪽의 종목군들 말고 어차피 변동성으로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내일 이스베타시스가 쉬고 한미반도체도 쉬고 거래가 없어. 개장주부터 만약에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잖아요. 이스베타시스 1,500만 주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500만 주면 동시효과부터 한 15만 주씩 터져야 되거든요. 10분 만에 150만 주 막 터져야 돼. 근데 뭐 한 30만 주 터지고 뭐 지지부진하고 그러는 찰나에 오히려 또 파라다이스가 막 거래가 터져. 파라다이스도 1,500만 주 기준 잡아놨는데 막 동시효과부터 막 터져. 그럼 실패가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변동성의 매매라고 한다면 변동성으로 들어왔던 쪽이 안 움직이면 그쪽 잘라내서 옮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내일 돼서 정종환 선생님 접속해 계시면 그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케빈 선생님 접속을 하셨는데 케빈 선생님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장중에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린 거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G 화학의 비중 굉장히 높으신 상태이신데 그나마도 뭐 감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LG전자 이 네 종목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거의 뭐 9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종환 선생님께서 장중 채팅방에 이렇게 다 팔아요, 질리네요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정종환 선생님 포트도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뭐 21년도 고점 찍고 나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 초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의 강력한 가격 반발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되돌아보면 지금도 되돌아보고 지금 상태를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대형주 그 극대형주가 포스코홀딩스가 4위에 올라오고 에코프로비엠이 5위에 올라오고 포스코 퓨처엠이 6위에 올라오고 그렇게 했다고 극대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대형주고 똑같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개선돼 있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좀 심화되더라도 그 종목군들의 하락률은 시장 대비 깊어봐야 1.5에서 2배입니다. 근데 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번 조정에 뭐 20% 30%씩 밀린 종목도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주력주의 역할이라는 거는 수익이 일부 둔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 때는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수익이 나고 조정받을 때는 뭐 시장 대비 방어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끝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덜 빠진 종목 팔아갖고 낙폭화돼서 사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덜 빠진 종목에 대한
심리적인 면부터 해서 모든 것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보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이제 일본 기준에 이틀이잖아요, 이틀. 에코프로 BM으로 보시죠, 뭐 우리 거 말고. 응? 일본으로 따지면 이거 이틀만 빼고 나면,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뭐 사실상 요 꼬리하고 여기 빼고 나면 지금 요 자락에서 움직여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움직여왔던 거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8만 원에서 32만 원, 뭐 30만 원, 그러면 뭐 20%니까 뭐 요거에 대한 기억만 지우면, 근데 저게 지워지냐고요,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 기억을 안 지워져요. 여기가 내 원금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와서 그렇지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50% 가까이. 그럼 뭐 오늘 돌릴 때도 이 정도 돌려주든가 거래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잡는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은 상대적인 방어력,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뭐 1순위는 아니다 해도 시차를 두고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 그게 이제 주력주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쏠림 현상이 나는 거. 1년 동안 뭐 2차 전지 잘 수익 냈죠, 뭐. 지금 마지막 자락에서 빠이빠이냐 또 들어갈 거냐인데 일단은 좀 차분히 대처하자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회가 올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옳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변동성 종목들이야 뭐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가 상한가 들어갈 때예요. 11,500원. 지금 자락이 더 싸져 있는 가격 위치이고 매집은 더 돼 있고, 시장 지수만 그때보다 밀려 있을 뿐인데, 시장 지수를 IT 자동차에서 돌려주면서 현대차 20만 원 넘기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 탄력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중간 호가 공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물량에 뭐 훅 치고 4% 5% 따라붙지도 못해. 쭉쭉.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건 뭐 지금까지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함께 나머지 부분 잘 대처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스페타시스가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와줬네요. 첫 그 체결이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대금 2위입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요게 우리가 오늘 오후장 늦게 차익 실현 할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다가 이범에서 차익 실현 해봐야 어디서 다시 살까요? 라는 그 코멘트를 했죠. 그러니까 33,000원에 팔아도 살 자리가 참 애매한데 그게 2%고 3%는 32,700원이에요. 32,700원에 팔고 32,000원에 다시 산다? 뭐 내일장 기다리시죠 하다 보면 또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 못 사는 거고, 하여간은 뭐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보자라는 기준인 거고, 요 흐름이 이왕이면은 뭐 좀 더 높여놔서 오늘 고점을 내일 바로 개장 초부터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져 주기를. 또 한미반도체도 49,000원 위쪽에서 마무리 잘 짓고 내일 5만원 공방에 좀 갭상승 이후에 나와주기를. 자, 고생하셨습니다. 올려드릴게요.